가람한 여인의 눈물이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녀의 간절한 염원이 불러온 거대한 파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간절한 염원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뒤바꾸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들을 얻지 못해 깊은 밤마다 홀로 눈물 짓던 그녀. 과연 그 눈물이 어떤 거대한 파란을 불러왔을까요? 옛날 옛적,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은밀한 암투 속에서 한 여인의 모성과 생존 본능이 어떻게 치열한 경쟁과 배신의 드라마를 펼쳐냈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선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가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함께 떠나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16세기 초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은 세 번째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문정왕후 윤씨였죠. 그녀가 왕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시작은 결코 화려하거나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종에게는 선왕후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 즉 왕위를 이을 세자가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 이후 홀로 궁궐에서 자라나야 했던 이 세자는 훗날 인종이 될 분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왕실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왕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었으니까요. 궁궐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과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에게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매일 밤 그녀를 짓눌렀을 거예요.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자신의 왕비로서의 입지는 물론 친정 가문의 위상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밤마다 차가운 궁궐의 공기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다른 후궁이 왕자를 낳게 된다면 자신의 존재는 더욱더 미약해지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녀는 왕비라는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불안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처지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안주인이라는 명예로운 자리 뒤편에는 혈육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잔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불안과 절박함은 문정왕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필사적인 결의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문정왕후는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경원대군이었죠. 이 아들의 탄생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동시에 더욱 거대한 야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단순한 소망을 넘어선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왕위를 이을 세자가 있었기에 경원대군이 왕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아들의 탄생은 기존 세력과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르죠. 세자를 지지하는 외척 세력과 이제 막 아들을 낳아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문정왕후와 그 친정 가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느껴지고 작은 사건 하나도 거대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문정왕후는 경원대군을 품에 안고 매서운 궁궐의 바람을 맞으며 결심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던 왕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어머니의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죠. 이처럼 그녀의 불안한 시작은 점차 거대한 경랑을 예고하는 서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겠다는 문정왕후의 강인한 의지는 이제 단순한 어머니의 바람을 넘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기류가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조선의 임금,
중종이 오랜 병환 끝에 마침내 눈을 감게 됩니다. 왕의 승하는 언제나 왕실의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법이죠. 모든 이들의 시선은 이제 새로운 보위에 오를 인물을 향했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적통인 세자, 이호에게로 모였습니다. 세자는 곧 조선의 12대 임금인 인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왕실의 엄격한 법도에 따라 인종이 보위를 잇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 속에서 문정왕후의 마음은 마치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인종의 즉위는 곧 인종의 외척 세력, 즉 대윤의 시대를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왕실의 권력을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과 같았죠. 그들의 득세는 문정왕후와 그녀의 친정 가문, 즉 소윤 세력의 입지를 뿌리째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 작은 조각배처럼 문정왕후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궁궐의 모든 빛이 인종과 그의 외척들에게 집중되는 동안 문정왕후와 어린 경원대군은 그늘 속으로 밀려나는 듯 했습니다. 어린 경원대군은 이제 왕의 동생이 되었지만 그 존재 자체로 대윤 세력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한때는 문정왕후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마치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가리라 굳게 다짐했을 겁니다. 궁궐의 밤은 그녀의 불안과 결심으로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인종은 즉위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나도 짧고 허망한 재위 기간이었죠. 이 충격적인 소식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고 대윤 세력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정왕후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기에 그 다음 보위는 자연스럽게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경원대군은 마침내 조선의 13대 임금 명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종은 아직 너무나도 어린 아이였기에 모든 국정은 대비인 문정왕후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렴청정의 시작이었죠. 이제 문정왕후는 한때 아들을 낳지 못해 불안에 떨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녀의 오랜 염원과 처절한 고뇌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과정은 또 다른 피바람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오랜 염원과 처절한 고뇌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만 이 권력의 정점은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죠.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한 문정왕후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바로 인종의 외척 세력이자 오랫동안 궁궐의 권력을 쥐고 있던 대윤 세력이 그들이었죠. 그들은 문정왕후와 경원대군이 왕실의 주류로 떠오르는 것을 늘 경계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문정왕후의 손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명종이 즉위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갓 29의 젊은 인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병상에 누워있던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정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가 승하하던 그날 문정왕후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겉으로는 슬픔을 드러냈겠지만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긴장과 함께 기묘한 안도감이 교차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종의 죽음은 문정왕후에게 그동안 억눌렸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으니까요. 어린 아들 명종은 이제 외척 세력의 견제 없이 안정적으로 보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문정왕후는 명실상부 조선의 최고 통치자로서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써 그녀의 오랜 꿈은 현실이 되었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이 막강한 권력은 또다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동생, 즉 소윤 세력의 수장이었던 윤원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원영은 누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거침없이 대윤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죠. 1545년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들사사화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윤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던 윤임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살림 세력이 하루아침에 역모의 죄를 뒤집어쓰고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한때 권력을 쥐었던 이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 왕 명종의 옆에서 어좌에 앉아 국정을 지휘하는 문정왕후의 모습은 그야말로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수권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반대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죠. 궁궐의 창밖을 바라보는 문정왕후의 눈빛에는 고독함과 함께 모든 것을 움켜쥔 자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지키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있는 절대 권력자가 된 것이죠. 한때 아들을 낳지 못해 불안에 떨던 왕비의 눈물은 거대한 피바람을 일으켜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집념과 처절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극과 권력의 냉혹함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문정왕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